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너무 작년 4.15 총선 때 총선에서 활동한 것 때문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들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으로 지금 기소되었는지. 제가 한 번도 뭐 재판, 기소, 검찰 이런 것과 제 삶이 별로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4월 15일 날 총선을 치르고 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용산경찰서에서. 근데 저는 또 이제 미군기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을 집회신고 때문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집회신고도 있고 소송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죠. 선거법 위반이요? 왠지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뭐 죄졌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것만 봐도 진짜 약간 가기 싫은 그런 곳이었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기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저 혼자가 아니고 저 포함 6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그렇게 가서 많이 큰 사건이 있나 보네요. 조직 폭력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출두를 했죠.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2건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었을 거예요.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유권자로서 그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정책 질의 기자회견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한 건으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기자회견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그 수많은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 다 조사받나 봐.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유권자로 당연히 맞아요. 알아야 되는 건 거지. 후보들에 저희도 대해서. 이제 총선 치르면서 저희 그 정책 질의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내기도 하고. 어떤 입장이냐 뭐 이런 거. 제 기억에는 뭐 숙명여대에서는 젠더 문제에 관해서 저희한테 정책 질의서 받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무슨 육아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배드팝 하더라고 해가지고 양육비 주지 않는 그런 아빠들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묻는 질의서도 받고 해서 그렇죠. 수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는 권영세 후보의 역사관이라던가 뭐 젠더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묻는 정책 질의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대학생들 또 유권자 운동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대학생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걸.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으로는 이제 저희가 총선을 치르면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큰 대형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의 정치 슬로건을 건 피켓을 들고 뭐 일반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일 토착 외구 청산이라는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는데 그 선전전 코스 중에 권영세 후보 사무실 앞이 있었어요. 저희가. 코스 중에?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로는 거기가 삼각지 큰 용산 곳곳을 다녀야 그렇죠. 되니까. 사거리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거기 찍고 용산역 가고 이런 식으로 코스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 또 문제가 될까 봐 집회 신고도 다 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방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선거라는 게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 2건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는 저희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명 그 참고인들이 전부 다 가서는 묵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을 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정당한 권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저희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다. 기자회견은 자기가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피켓 시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서 봤더니 선관위도 출석했고 상대 쪽에서도 별 마찰이 없었고 선관위가 그 당시에 뭐 이게 좀 의심스러운 문구니까 하지 마세요 해서 바로 저희가 걷었거든요. 선관위 말을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10분, 15분밖에 안 했잖아요. 저한테 이러면서. 그러니까 묵비하지 말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얘기를 해서 검사님한테 기소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의뢰급 경찰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흔들렸죠. 그런가? 하지 말까? 근데 이제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저한테 유리하지만 어떨 때는 또 저한테 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변호사님과 논의를 하고 갔던 거라서 묵비를 했죠. 저희가 전체 6명이 다 묵비를 하니까
경찰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러려면 원래 뭐 하려고 경찰은 그래. 왔냐고. 자기 능력으로 평가될까봐.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묵비권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지 않냐. 지금 협박하는 거냐. 묵비한다고 자기네들이 증거를 그러면 수집해가 하면 되지. 네. 그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래라 하고 이제 저희는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참 후에 온 거 아닙니까? 네, 한참 몇 달 후에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될 즈음에 전화가 와서 다시 나와라. 이번에는 피의자로서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그래서 일정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6분 중에서 몇 분 정도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저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 조율 과정에 검찰로 이제 서류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저 무서웠어요. 무섭죠. 네. 일반인들은 다 무서워요. 경찰서도 무섭고 검찰은 더 무섭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화가 왔죠. 검사실로 출두해가지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다. 네, 이제 기소권이 지금 검찰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경찰서였는데 이제 법원을 검찰청에 가게 된 거죠. 네, 거기 있는 줄 알았지만 진짜 처음 가봤어요. 네,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운 곳이 네, 일반인들하고는 갔죠.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게. 그때는 이제 이미 더 변호사님하고 더 많이 상의를 한 상태였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사실에 가서도 저희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검찰 측에서 이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구형까지 지금 온 상태죠. 네, 검사가 이제 지난 재판에 한 달 전 재판에 구형을 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고, 27일 수요일 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과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특별하지 않지 않을까. 그냥 무죄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희망을 또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무죄를 보면서 또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진짜 저희는 좀 놀랐어요.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누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게 부당하고 선거에 어떤 위력을 행사할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고소인이 있더라고요. 뭐 평화나무라고 하는 하던데? 기독교 관련한 단체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소가 된 거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연락 왔을 때 백방으로 물어봤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했는가. 네. 선관위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용산경찰서에 물어봤을 때는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선관위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했는데 바꿨는데 그리고 사실 기자회견에는 선관위가 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그 선관위 지도 계장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선거를 하면 뭐 지도 수정해라 몇 번 권고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안 되면은 뭐 그게 고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죠. 끈질기게 들고 이러면 고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를 했죠. 우리를 고발한 적이 있냐. 근데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분이 퇴임했댔나? 네.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놀라.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서 경찰한테 전화를 했죠. 선관위는 고발한 적이 없다 한다. 그럼 이걸 누가 고발한 거냐? 권영세 후보 측에서 고발을 사실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고발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관위가 고발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수사를 했고 그 청은 경찰청인가요? 난 처음에 청이 검찰청인가요? 뭔가 했어. 알고 봤더니 검찰 측에서 이제 수사 지시를 내려가지고 수사권이 고소 고발 없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 측으로 넘긴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검찰이 다 수사를 한 거네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검찰이 선거법은 우리를 아나? 나 안 하나. 이쪽 사람들은 아나요? 용산 사람들은 아는가 보죠? 그리고 우리 진짜 요만한 때 선거운동한 건데 엄청 크게 영향을 끼치고 선거법 그 만료일이 그 만기가 다 되었을 때 급히 조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아무것도 뭐 낌새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고 또 제가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원래 선거법이라는 게 어디서 고소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관위가 뭐 우선 1차적인 책임이 네, 또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도 선거법이 더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존재해서 더 이제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고소고발은 선관위가 그걸 지도하지 않았으니까 고소고발을 하는 거니까 자기네 책임 문제도 네, 있을 건데.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에서 지시를 내려서 한다고. 아, 그리고 전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게 그렇죠. 없던 보통은 것도 선관위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고발인이 있거나 이렇게 네, 되는 그럼 거죠. 법을 위반 안 했어도 위반한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저 진짜 무서웠어요. 야, 진짜. 네, 그렇다면 정광훈은 왜 그러면 무죄로 풀려났죠?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고 이걸 좋아해야 될지. 그날 저희 이제 6명 기소된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단체 대화방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정광훈이 무죄면 우린 당연 100% 무죄 아니냐. 우리 희망을 무죄에다가 갖자. 플러스 알파 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을 되게 자세하게 좀 봐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선거법 됐었나? 그쵸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첫 번째로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저희가 A4 용지에다가 뭐 질문?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박근혜 대선 그쵸. 때 상황실장이었나요? 네네네, 상황실장이었고 맞아요. 그때 뭐 대선 뭐였지? NNL 녹취록 깐 거 문제나 네, 그것과 관련된 잘못된 사람들을 자기가 인선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때 그 인선 공천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인사관 문제와 그다음에 뭐 4.3 폭동 뭐 네. 이런 문제 있지 않았나요? 5.18 관련해서 망언들을 내뱉었던 사람을 네. 옹호하는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 발언이 자기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냐. 이건 당연한 유권자의 그럼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뭐 사서물 폭동, 저 광주 출신인데 5.18을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묻고 싶다고. 그런 A4 용지에다가 피켓처럼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 선전물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전물이 뭐 그분을 공격하는 건가요? 뭐 집어 던지지도 않고 그냥 우린 들고 서 있었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질의서 같은 게 있었어요. 기자회견문의 형식을 빌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고 그걸 전달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그 사무실에 전달을 하러 갔죠. 네.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 뭐 바쁜 일이 있으셨던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달까지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문 밑으로 막 밀어 넣었는데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답변서가 오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게 뭐 특정 후보한테 그렇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 기자회견을 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친일 토착 외구 청산이라는 그 피켓 내용이 권영세 후보를 지칭하는 거 아니냐. 권영세 후보가 친일의 후예인가요? 근데 이제 정광훈의 그 판결문을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거기 보면 자유우파, 네, 뭐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특정 정당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정광훈 씨가 거기 무대에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자유당 이야기랑 맞아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랑 황교안 대표를 뭐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기독자유당이 몇 표를 얻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정 정당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완전 뭐 그 표를 당면 몰아달라고 한 그렇죠. 거잖아. 저희는 그냥 친일 토착 외구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이 후보를 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고. 경찰관한테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꼴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정광훈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진 거지. 저것도 우리는 추상적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추상적인데 추상적이뿐만 아니라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친일 토착 왜곡이라는 게 뭐 후보한테만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곳곳에 막 네. 있고 그런 제도와 구조를 바꾸자 이런 건데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로 보자면 총선 직전은 아니었지만 그 전해부터
그 일본의 그렇죠. 문제 노세 때문에 팬 이런 거 그쵸,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불매운동도 전 하고. 국민적으로 다 일어나서 촛불도 들고 어쨌든 우리가 했다는 그런 것들을 재판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요만큼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재판 자료요? 네, 증거 자료라고 해가지고 첫 재판에 이 증거를 다 증거로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변호사님을 선임해가지고 이 증거 자료를 회람을 했어요. 어떤 것들이 증거 자료가 되어 있는지. 근데 진짜 저는 깜짝 이렇게 놀랐죠. 많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일을? 물론 이제 뭐 중범죄인 것 같은데요?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회견에는 경찰이 오질 않았어요. 성관이도 오질 않았고. 근데 그거를 증거를 어떻게 잡아낸 줄 아세요? 누구 푸른 거예요? 그게 밀정이 있었던 건가요? 밀정? 어디 숨어서 찍었나? 모르겠네. 네,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에 최명희를 딱 치면 제가 뜨겠죠? 오늘 얼마 우린 자랑스러워. 정책기질이 기자회견을 한 그렇죠. 거잖아. 사람들 널리하려고 그럼. 이런 활동 적극적으로 네. 하십시오. 내가 유권자의 진짜 권리를 지금 제가 행사하고 있다. 용산 촛불 시민으로서 이런 민주주의와 이런 바른 역사관을 이렇게 바탕에 두고 네, 네. 우리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게 캡처로 딱 증거. 그다음 친구 타기로 가는 거죠. 야, 진짜 안 오고 그냥 고푸는구만 지금 그쵸. 그 자료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컴퓨터 있으면 그 앞에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지목해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타면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건말선 하면 나와요 또. 네. 한 게 나오게 네. 토착 외구 누구누구 가서 같이 했다. 이게 모두 증거 자료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의 신청을 하신 게 뭐였냐면 검찰의 의견이 들어간 증거였어요. 예를 들면 정책 질의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실시하였다. 이런 식의 워딩이 있는 거예요. 아, 자기 의견을 바로 네. 집어 자기 의견이잖아.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야, 판사. 그러니까 지들이 판사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정당을 지칭할 만한 친일 토착 외구 피켓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자기 의견을.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이걸 다 할 수 없다. 검사가 그러면 어디가 그렇다고 생각하냐 해가지고 변호사님이 그 문구를 이야기를 했더니 재판정에서도 그럼 이거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객관적 재료면도 채택할 수 있는 거지. 자기 그쵸. 의견을 채택할 수는 없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광훈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그 생명나무에서 많이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증거가 뭔가 빠졌다 이렇게 나오대요 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였지? 기독 자유당,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또 김진태도 있고 정우택? 정우택 뭐 하여튼 문제가 되는 사람들 네. 이름이 거론됐죠. 네. 그런 실제 실명이 거론된 것들은 다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다고. 그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특정 정당 이름을 연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잖아. 그런데 증거로 안 냈다고요? 검찰이 증거로 그건 빠뜨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검찰이 봐주기네요. 봐주기죠. 봐주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이 짠 거 아니야 이거? 정광훈은 아예 기소 단계에서부터 범죄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하고. 이제 그런 연결되어 있는 카르텔 보면 어떻게 제가 무죄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쟤는 도저히 무죄는 아닌데. 발언이 엄청 셌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뭐 문재인을 빨갱이 종북 빨갱이라고. 대통령을 완전 그래서 명예훼손 문제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건 하게 보이더라고요. 검찰이 봐주게 하는 너무 거구나. 노골적이네 검찰이. 네. 증거 채택부터 그걸 빼면서 이 사람이 무죄로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증거를 보태고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참 걱정이 되겠네요. 아니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자꾸 겁을 주시는데. 아니요. 지금 분위기가 저는 우리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오겠지.